보시면 절차에 나온 내용들 보시면 첫 번째가 뭐 관련된 정보를 정리한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위해서 예측할지 정하고 담당자를 정한다. 그리고 예측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정한다. 여기 이제 파라미터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할 거냐, 제품군에 대해서 할 거냐, 특정한 저장 단위에 대해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기간은 어느 정도 잡을 거냐, 그리고 시간 단위, 월 단위로 할 거냐, 주 단위로 할 거냐, 이걸 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명해주고 싶었던 건 그 설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을 검증한다는데 그 모델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 데이터가 있으면 또는 이제 비슷한 지금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지금 이제 모델을 몇 개를 이제 뭐 인터넷을 가지고 보든 아니면 디맨드 매니저가 전공이 좀 그래서 데이터 관리할 데이터 분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본 예측 모델 가지고 쓰든 간에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결과값하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면 예측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같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기간별로 예측을 이렇게 했어요. 기간별로 예측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모의를 한번 돌려본 거죠.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돌린 건데 예측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가 실제로 비교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나오잖아요. 다음과 같이 나오면 예측 모델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지금 이제 엑셀로 예측한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테이블로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두 개가 겹치질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항상 작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항상 큰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겹쳐.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이 모델은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측하는 과정에 지금 예측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실제 데이터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나중에 찍어보잖아요. 찍어봤는데 이렇게 안 겹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모델을 쓰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나오면 시장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 시장의 수요가 변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다음과 같이 돼야 지금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측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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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중에 엑셀로 이렇게 그렸을 때 겹쳐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A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9월 달에 어떻게 돼? 9월 달에 예측치가 어떻게 돼? 지금 이제 1000개야, 1000개. 자, 그럼 9월 달에 예측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8월까지는 실제 데이터하고 예측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 실제 데이터는 실제 디맨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0개쯤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1000개쯤 되고 실제는 이게 1000개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00개만 딱 준비하지 않지. 1000개만 딱 준비하지 않아요. 1000개만 딱 준비하면 1000개보다 수요가 적었을 때만 큰 문제가 없고 1000개보다 수요가 많았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전재고를 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요에 대응하지.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안전재고까지 해서 이 값보다 컸을 때, 이 값보다 컸을 때만 문제가 되게 하고, 소위 말해 스탁아웃이 되게 하고, 가능한 그 값보다 지금 이제 작을 때는 문제 대책 없이 그냥 잘 대응할 수 있게. 그래서 우선은 내가 예측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이 모델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얘가 얼마큼 실제 데이터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예측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맞출 수 없고
어떻게 맞추는 게 맞는 거냐면 이렇게 맞추면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추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디맨드 매니저의 역할은 뭐냐면 계속 이 모델을 쓰면서 이 거리를 줄여주는 게 디맨드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이 거리를 줄여주는 게 디맨드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하고 실제 지금 예측치하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하고 예측치하고 거리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게 만든 요인들을 지금 이제 찾고 그게 반복되면 패턴이 나오니까 그 패턴을 반영해서 지금 맞춰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맞다가 그 다음에 디맨드 매니저가 자꾸 들여다보면 그 요소들을 찾아서 점점 맞춰주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건들이 처음에 발생할 때는 못 맞추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발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경험이 쌓여서 수요에 반영해서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게.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실제 수요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예측치에 대해서 그 실제 수요는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건 이러한 현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디맨드 매니저들을 교육할 때 그런 경우 많지 않은데 자기가 지금 예측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내가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말 이게 모르겠다 실제로. 근데 예측은 예측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주면 우선은 지금 이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대로 정보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겹치게 나왔을 때. 겹치게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쓰게 하는 거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떨어져요.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이제 우리가 6개월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 그러면은 겹쳐요. 겹치는데 지금 이제 겹친 모델을 선택해서 예측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떨어져요.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때 모델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바이어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어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측 모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게 뭐냐면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 치우침. 이 치우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지금 이제. 그리고 치우침은 처음엔 잘 맞았어도 잘 이렇게 겹쳤어도 어느 시점이 되면 치우침이 생겨요. 그거 왜 그러냐면 모델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은 안 변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시장 계속 변하기 때문에 치우침이 계속 생기지. 그리고 치우침이 없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예측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나면 여기 이제 예측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실제 수요는 예측치가 1000이니까 1000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1000보다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안전재고를 깔아두는 거지. 재고를. 이게 이 더해지는 게 안전재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한다. 예측이 나오고 모델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실제 수요를 기록한 다음에 예측치랑 비교하고 정확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 이 거고 정확성 향상과 관련돼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정확성과 관련돼서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측 정확성이 얼마냐? 그래서 우리 예측 정확성은 지금 이제 뭐 예측 정확성은 예측 정확성은 얼마냐면 지금 이제 80%다. 80%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80%면 그러면 지금 이제 왜 80%냐 그러면 지금 예측 오차가 지금 이제 얼마 났냐면 20% 났다. 20%. 근데 예측 오차를 그럼 뭘 가지고 예측 오차를 조사했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AP라는 값을 조사했다. AP라는 값을 조사해서 지금 이제 그게 20% 났다. AP에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값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AP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비율 오차라는 뜻인데 그게 뭐 이제 줄여서 뭐 RP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20% 났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정확성 80%다 이렇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지표로 만드는 지금 이제 값은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쓰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예측 정확성 80%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알아듣기 편하거든.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나타낼 때 이렇게 오차율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반대값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이제 봐주시기 바라고 예측의 정확성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값은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약간 통계적으로 가는 거지. 그게 지금 이제 그래서 표준 편차를 알아야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이 곡선에 여기 지금 그려진 곡선 있잖아요. 이 곡선의 평균 값은 뭘로 보는 거냐면 이거를 그 예측치로 보는 거고 예측에 바이어스가 없으면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실제 수요는 이 평균 이 예측치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좌우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 좌우 대칭에 대한 오차가 시그마 이게 나와야 돼. 그래야 안전제고 설정을 지금 이제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안전제고로 하는 게 돈을 거기다 깔아두는 거잖아. 그게. 그리고 비상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았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제고로 그냥 그 느낌대로 경험대로 그냥 깔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야 거기다 한 5일치 깔아. 뭐 그 지금 이제 재고 사용률 5일치 아니면 뭐 15일치 깔아. 그러면 이제 안전빵이야. 안전빵이야. 안전빵이지. 그게. 근데 돈을 그렇게 깔고 누가 관리를 못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전재고 두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근데 그때 필요한 정보가 오차 정보예요. 예측에 대한 오차 정보인데 오차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여기처럼 시그마 나타난다. 그 정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